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에 우리 무슨 과목 하셨나요? 공법? 어제 무슨 학개론? 네. 지금 이 과정은 좀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 그죠? 예, 우리 진창 선생님한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 제도전을 위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반이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다 있으신 분들이 또 기초부터 하기에는 좀 지겹기도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내년은 여기 이 반 목표가 전원 합격이죠. 그래서 전원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합격을 위한 실력을 계속 반복해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공시법 시간인데, 우리가 공시법은 우리가 지적하고 등기에서 한번 보시면, 지적은 테마가 19개입니다. 테마가 19개고, 그 중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테마가 11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하죠. 그래서 지적법 12문제 중에서. 그래서 지적법은 이 19개 테마만 정리하시면 10개에서 12개를 맞추시는 거죠. 지적은.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는 좀 양이 많죠. 우리 지적하고 등기할 때 등기를 거의 2배 이상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등기 테마는 총 36개. 36개.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테마.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 별표 3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들으셨죠? 이 테마에서 이 별표 3개짜리는, 이 3개짜리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2개짜리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근데 어떤 거는 이게 한 4년에 3번 나와. 5년에 4번 나와. 그럼 그런 건 3개 하기도 그렇고 2개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2.5 정도. 보존 등기 같은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년 나온다고 딱 말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한 3년에 한 번 나온다고 하기도 뭐 그렇고, 보존 등기 같은 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표 3개는 26개 중에서 역시 거의 매년 나오는 건 11개의 테마를 받고, 그래서 지적은 그냥 다 18개, 19개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등기는 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거의 매년 나오는 테마 11개를 첫 번째 순환에 하시고, 두 번째 순환에서는 별표 2개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에서는 별표 하나짜리까지 해서 우리가 한 문제 더, 두 문제 더, 5문제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은 여러분들이 지적 갖고 고민하시지는 않죠? 솔직히 아닌가? 지적은 좀 부지런하시면 되는데, 지적이 뭐였죠?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으시면 돼. 우리 인문 아니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누가 등록하는 거냐? 국가에서 누가? 국토교토부 장관이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사, 측량 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 우리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구체적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하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순서가 있었죠. 직권으로 토지동 정리할 때는, 토지를 등록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또 시험이 나왔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고, 그런 얘기들. 그게 요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의 등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조금 살려야지. 조금 쉬셨잖아. 그죠? 예. 예. 마음 추스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원. 그죠? 그 다음에 토지에 무엇을 등록해?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매년 나오는 거죠?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은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별표 3개짜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등록해요? 이것을 어디에 등록해? 지적공부에 등록해. 그럼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7개 있잖아요. 그럼 각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다 다르죠. 토지대장에는 뭘 등록하느냐, 공유지연명부에 뭘 등록하느냐, 우리 그림 그려보면서 연습하시는 거 매년 나오죠, 그것도. 네, 그래서 올해 또 나온 거고. 그래서 각 지적공부에는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니은자 기억나세요? 토지대장 모양? 토지대장이 있으면 고유번호, 소재, 집원 나오고 밑에 내려가면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상 매년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관리에 관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거, 토지 이동 신청.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 축척 변경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각 토지 이동의 그 특징. 네,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다. 언제 등록 전환을 하느냐? 각 토지 이동별로 특징들이 있었다고. 그다음에 합병할 때요, 2개를 하나로 합치는데 제한이 있나요? 2필지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게 합병인데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합병할 수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권리의 제한도 있죠. 2개를 합병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되는데 등기원인 여러일 접수가 같은 저당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합병의 제한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게 이제 토지 이동 신청. 그다음에 축척 변경은 요새 지금 한 6년 동안 4번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을 3개로 할까 2개로 할까 좀 고민했던 건데 2.5라고 생각하시는데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게 뭐다? 축척 변경 이제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공부한 다음에 요거 공부했죠. 요걸 뭐라고 하죠? 등록하는 것을. 요 등록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정리라고 하죠. 예. 지적 공부에다가 쓰는 걸 뭐래? 로 등록 또는 지적 공부에 정리. 그럼 지적 공부에 정리하는 것은 토지 이동 정리도 있고 소유자 정리도 있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정리하는 거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먼저 정리하고 등기소로 촉탁을 한다. 이 등기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적 공부의 정리. 줄이면 지적 정리. 됐고요. 정리를 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나요? 잘못 썼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정. 우리가 정정할 때 막 직권 정정 사유 막 이런 거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는 어떤 게 있느냐. 자주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등록사항의 정정 이런 거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요거 공부하시는 거였죠. 요 정리까지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토지를 지적공부 등록하기 위해서 뭐 한다? 측량한다. 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하고 지적 측량이라 하고 그러면 지적 측량의 종류가 쭉 나오죠. 기준점을 정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 하고 신규 등록할 때도 측량을 하고 쭉쭉쭉 이름 나왔잖아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무슨 측량이라 하고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그거였잖아요. 올해도 그거 나왔죠. 올해 답이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올해 32 문제잖아요. 예. 이게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 그러니까 요 지적 측량의 대상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합평은 측량 대상이 아니죠. 합평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측량의 대상은 일종의 측량의 용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고. 도시개발 사업 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은 토지들이 이게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해지잖아요. 그 측량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토지가 새로 확정된다 해서 이름이 지적 확정 측량.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측량 방법과 구분은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측량 절차. 지적 측량할 때 누구에게 의뢰해요? 지적 측량하려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고, 수행자가 측량 수행 계획서를 만들고 계획대로 측량을 하고 검사를 받는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절차가 나갈 때 우리가 단서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측량을 누구에게 의뢰하는데? 측량을 누구에게 의뢰하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는데 수행자에게 의뢰 못하는 측량도 있다.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는 측량도 있다. 두 개가 있죠. 지적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 이건 의뢰할 수가 없다. 올해 바로 나왔죠. 올해 그것도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검사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다. 두 개.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규모가 좀 큰 거는 소관청한테 검사가 받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한테 검사 받는다. 우리 작년, 올해 시험 대비해서 막판에 막 외우고 했던 것들인데 또 이제 또 좀 쉬시니까 좀 가물가물 하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렴풋이라도 그런 거 했었지 한번 조금 이게 다시 워밍업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맨날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할 때 기간 얘기들이 있었죠.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고,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원래 기간에다가 가산을 해준다. 그런 얘기들이 측량 절차 파트라고 해요.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죠. 매년 나오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게 뭐다? 지적 측량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에서 청구하는 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래서 요거 심사하는 데를 뭐라고 한다? 지적위원회. 그래서 요거 제가 별표 2개로 했는데요. 한 10년 동안 한 5번, 6번 나왔는데요. 10년 동안 5번, 6번 나왔는데, 그거 최근 6년 동안 5번 나왔어요. 최근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1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서 제가 3개로 할까 2개로 할까 고민했는데 이것도 2.5예요. 그래서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지적이었습니다. 지적.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등기법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맨 앞에는 이제 서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기간과 설비,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들이 아니에요. 앞쪽은. 그래서 등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3장, 절차 총론서부터죠. 예, 그래서 3장 보시면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등기는 처음에 오늘 혹시 오전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전에 이제 요거 나왔는데 등기는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합을 하고 교합까지 하면 등기가 완료된다. 완료가 되면 대표적으로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여러분들은 제도 전반이시니까 다 하면 등기 완료 통지도 있고, 그다음에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과세 자료를 송부하고. 자,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나서?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어디서? 등기소에서 등기가 다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한테는 권리증을 주고 새로 등기된 권리자한테는 권리증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사실을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고? 등기 완료 통지. 그다음에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대장도 바뀌어야 되나요? 우리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를 바꿀 때는 등기부터 하는 거죠.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대장도 바꿔야 되니까 등기소에서 대장 소환청으로 또 알려준다고. 뭐가 되었다고?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 시군구청에다가 알리는 거고 등기소에서. 그 다음에 세무서에도 알려줘요. 등기소에서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도 너네 세금 매길 거 있으면은 부과하라고. 그래서 과세 자료를 송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 중에서 신청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2개가 있죠. 심사를 한 다음에 등기관이 뭐 할 수도 있고 각하할 수가 있죠. 각하할 수가 있고 신청인이 취하할 수도 있고. 취하는 몇 때까지 할 수 있다? 뭐 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전까지. 그래서 등기가 안 되는 비정상 절차 그러면 뭐하고 뭐요? 각하하고 취하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돼요. 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등기관의 처분은 2개다. 각하 아니면 기록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이게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고. 네. 그래서 이 전체 절차에서 처음에 등기 개시해가지고 등기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원칙이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신청주의 원칙. 요거는 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는 언제 적용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요새 신청주의 원칙 중에서 요새 잘 나오는 문제가 촉탁 등기예요. 네. 관공서가 요구하는 건 뭐라고 한다? 촉탁, 그러는 거잖아요. 촉탁 등기. 올해 또 나왔죠. 올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직권 등기 예외죠.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등기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주의 원칙에서 우리가 파생 원칙이 임의 신청. 그 다음에 공동 신청.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 등기는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예외는 뭐가 있을 때만?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그래서 임의 신청의 원칙이 예외의 그런 뭐죠? 신청 의무. 네.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법의 규정이 있고, 공동 신청 예외 그런 뭐죠? 단독 신청. 그다음에 당사자 신청 예외 그러면은 제3자의 신청. 제3자의 신청하면 어떤 거 공부했었죠?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거. 대리, 채권자 대위 이런 거. 포괄 승계인.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매년 나오는 게 단독 신청 맨날 나오죠? 그죠? 예, 단독 신청 맨날 나오는 거죠. 공동 신청 예외. 올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신청 맨날 나오죠? 제3자의 신청.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한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는 말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야 돼, 신청할 때. 그래서 이 정보는 2가지 정보로 나눈다.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신청 정보 그러면은 신청서 얘기하는 거고, 첨부 정보 그러면은 첨부 서류 얘기하는데 각종 서류 내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많죠, 분량이. 이 내용이 많은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방법은,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누죠.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네. 등기소 출석해서 신청하는 거,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게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 공부하실 때 이제 강론을 해가지고 이런 등기가 있을 때 이 등기 종류를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표시에 관한 등기로 나눠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하고 을구. 그럼 갑구에 하는 등기. 즉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을구에 하는 등기 그럼 뭐죠? 을구에 하는 등기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나눠보고.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은 세 종류로 나누죠. 최초의 등기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그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는 거.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공동 소유.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공유, 합유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공동 소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꼭 나오죠. 보존 등기도 꼭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 2.5. 예, 그러니까 여기는 꼭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동 소유 등기 한 2개 정도, 별표 2개 정도 보시면 되고 소유권 외의 권리 하면은 어떻게 나눕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에다 하는 거. 예, 용의권하고 담보권 이렇게 나누죠. 용의권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 등기. 담보권 등기하면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게 둘로 대비했을 때 용의권은 사용하는 거니까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나요? 사용하는 거니까 부동산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죠. 담보권은 일부만 등기가 안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 대신 담보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지만 지분을 담보 잡을 수는 있다. 지분의 담보권 설정할 수는 있다. 근데 용의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특히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는 요새는 문제가 올해도 그렇게 냈지만 뭐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내기보다는 그냥 이거 전체를 테마로 해서 한 문제 내고 담보권에 관해서 한 문제 내고 이렇게 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를 대상에 따라서 표시에 관한 등기냐, 권리에 관한 등기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 등기 종류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 내용상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내용상 나누면 기입,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등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는 다 종국 등기니까 예비 등기 대표적인 게 무슨 등기요? 가등기.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입 등기도 일반적인 등기니까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가 무슨 등기 공부합니까? 가등기 예외니까 뭐 매년 나오는 거고요.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떻게 나누죠? 형식에 따라서 나누면 등기를 형식에 따라 나누면 주등기, 부기등기. 형식 번호를 쓸 때 1, 2, 3, 4, 5 이렇게 쓰면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1-1, 2- 이렇게 쓰면 부기등기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원칙이 뭐예요? 등기 원칙은 주등기잖아요. 예외가 뭐예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도 매년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가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네, 이렇게 쭉 나갈 때. 그래서 보시면 자, 등기법 목차는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등기상,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등기한과 설비, 장부에 관한 구분권에 관한 이런 것들은 요 테마 2,4번까지는 그냥 별표 하나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특히 대지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등기 개시 4가지 중에서 뭐하고 뭐가 잘 나온다 그랬죠? 등기 시작되는 방법,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됐을 때 요새 잘 나오는 등기가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 관공서 촉탁 등기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별표 3개짜리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촉탁 등기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촉탁해서 이루어진 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 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이제 2개짜리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직권 등기, 직권을 한 등기. 각 등기별로 직권을 하는 것들이 쭉 있었죠. 등기 종류별로. 요게 이제 종합 문제죠. 종합 문제. 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네. 경정 등기 파트에서 직권을 하는 거 있었나요? 경정. 아직 기억이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경정은 변경하고 다른 게 뭐죠? 그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처음부터 오류가 있어. 처음부터 착오가 있어. 그럼 무슨 등기죠? 경정 등기. 이 경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처음에 썼을 때 누가 잘못했으면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무슨 경정이 된다. 직권 경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네, 말소. 전부 잘못했으면 말소하는 거잖아요.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도 있는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일단은 절대무효인 등기. 절대무효인 등기. 절대무효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를 볼 필요 없이 무효인 거죠. 두 개를 위반한 거. 관할을 위반하거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된 것은 등기안에 그런 걸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말소할 수 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부기등기는 딸려있는 등기죠. 자, 1번 등기가 있어요. 주등기예요. 2번 등기가 있어요. 주등기예요. 1번, 2번, 3번 별개잖아요. 이런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고 주등기라고 하고. 그럼 1번 등기가 있는데 1-1이 있을 수 있나? 1번에 붙어있는 1- 부기등기가 있을 수 있냐고. 그럼 1번 등기가 있어야 모두 있을 수 있어요. 1-1이 있을 수 있다. 근데 1번 등기를 말소해. 그럼 1-1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럼 1번 등기를 말소하면 1-1은 같이 말소한다고.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고 해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주등기 말소로 신청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하면서 같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직권을 하는 등기.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자, 잘 나오는 거 보존 등기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잖아요. 네,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 미등기 부동산인데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 법원에서 자,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결정을 했어요. 미등기 건물도 가압류할 수 있다. 아직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아직 보존 등기를 안 한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채권자가 아직 보존 등기 안 한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해요. 무슨 등기를 촉탁?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해. 그러면 등기하는 가압류 등기 하려고 봤더니 아직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을 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각 등기마다 직권 등기들이 쭉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등기들을 이제 보시는 거고, 직권 등기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외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절차상 얘기는 아니지만 이론상 우리 중요한 개념 하나 있었죠. 등기될 수 있는 자격.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하죠?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등기의 당사자 능력. 등기될 수 있는 자격이요. 사람이면 등기될 수 있죠. 권리자로.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은 없지만 문중, 중중 같은 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죠? 비법인, 사단자. 이렇게 셋은 등기될 수 있다. 조합은 안 된다. 조합은 등기될 수가 없다. 올해 또 나왔죠? 네. 조합은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없다. 당사 능력이 없어요. 별표 3개라고 이해하시고 당사 능력 자주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신청할 때 개념이, 공동신청한다는 개념은 양쪽에서 신청한다는 거죠. 공동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서 신청할 때 이익 보는 쪽을 뭐라 하고? 등기 권리자.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서. 각 등기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요거 구분하는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도 있다. 대표적으로 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조금 자세히 보시는데 이건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당사 신청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게 누구에 의한 신청? 제 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의 별표 3개짜리고요. 그다음에 요 등기 신청과 뭐 이런 것들은 매년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건 다음 순환에 좀 정리하실 거고요. 예. 쭉 내려가시면 이제 이런 뭐 신청 정보, 등기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 정보니까 등기할 때는 서류들 얘기니까 예. 좀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등기가 안 되는 게 뭐하고 뭐가 있어죠? 각하하고 취하. 등기 완료 후의 절차 그러면 못 떠오르시는데요. 등기 완료 후의 절차 그러면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고 등기 완료 통지해주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고 과세자로 송박 그런 거 등기 완료 후의 절차. 그다음에 보존 등기 이거는 2개라고 했는데 0.5예요. 2.5 최초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공동 소유 소유권 등기는 중요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의권 등기하고 담보권 등기는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의권, 담보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게 각 권리별로 필요적 등기 사항도 있었죠. 뭐 지상권 등기에서는 뭘 등기해야 되느냐, 저당권 등기에서는 뭘 등기해야 되느냐, 꼭 써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지상권은 목적, 범위, 전세권은 전세권 목적 써요? 안 쓰죠. 전세금하고 범위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 종류별로 쭉 나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맨날 나오는 거 주등기 반대, 부기등기 예외적인 등기 종합 문제예요. 그다음에 가등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의신청을 넣습니다. 이의신청은요. 이의신청 지금 최근에 한 6년 동안 한 3번 나왔어요. 근데 별표 2개로 할 수도 있는데 한 10년 동안 안 나왔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의신청이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별표 하나로 했는데 최근 추세로는 한 2개 정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공시법, 지적법 테마 19개. 그중에서 매년 나오는 거 별표 3개, 11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 총 36개 테마 중에서 그 매년 나오는 거 11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매년 나오는 거 별표 3개를 위주로 해가지고 별표 3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표 3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 순서에서 하나까지 해서 전체를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진행 방향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데,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하고요. 그냥 내용상 끊을게요. 여기서 좀만 쉬셨다가, 내용상 좀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프린트 된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